거란은 동호의 한 종류로 오문선비에서 갈라진 우리와 같은 동이족이다. 선비와 거란은 모두 고대 조선을 구성하던 종족이다. 요나라는 본래 조선의 옛 땅이며 기자 8조의 가르침과 조선의 전통과 풍속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993년 고려 거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소손영은 요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고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으므로 고구려의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담판에 나선 서인은 고구려의 국호와 정체성을 계승한 고려가 고구려의 진정한 계승국이라고 주장했다. 고려 거란 전쟁은 누가 동의의 맹주이고 고구려를 계승했는가를 두고 벌어진 역사 전쟁이었다. 요나라는 전체 동이족의 맹주를 자처하였고 동이 풍속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고려 거란 전쟁이 종결된 후 고려가 요나라를 맹주로 인정하고 고시를 바치는 의식을 행하겠다고 청하자 요나라 흥종은 감격해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의의 풍속에 따라 거듭 고시의 의례를 바친다고 하니 경건함을 생각하면 참으로 경애할 만하다. 요나라가 고려와 같은 역사 기억을 갖고 있으며 동의일가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요나라의 전신인 거란이 시작된 곳은 어디였을까? 거란의 위치는 경계를 접하고 있던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고려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는 거란이 요녕성 조양시 서북쪽에 있는 시라무렌강 일대에 살던 종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나라의 초기 수도인 상경이망부를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의 팔임자기로 비정한다. 하지만 사서의 기록은 거란의 위치가 요녕성 북쪽 일대가 아니라 산서성 북쪽이라고 말한다. 삼국사에는 광개토 태왕 시기에 선비족 후연의 왕 모용이가 거란을 공격하려고 형북에 이르렀다가 거란군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거란 대신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겨울 12월에 후연의 왕 모용이가 거란을 습격하였는데 형북에 이르렀다가 거란의 무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드디어 군수품을 버리고 병사들을 가볍게 하여 우리나라를 습격해왔다. 후연의 군대가 3천여리를 행군하여 병사와 말이 지치고 얼어서 죽은 자가 길에 이어졌다. 우리의 목저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후연의 모용이가 거란을 공격하려다가 군대를 돌려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가 거란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모용이가 형북의 거란을 공격하려다가 군사를 돌려 고구려를 공격한 사실은 박창화 선생의 필사본에도 기록되어 있다. 영락 16년 병호 12월 모용이가 거란을 습격하기 위해 형북에 이르렀는데 군사를 몰래 우회하여 목저성으로 쳐들어왔다가 크게 패하고 물러갔다. 똑같은 내용이 자치통감에도 기록되어 있다. 후연 왕 모용이가 형북에 이르렀는데 거란의 무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회군하려고 하였다. 같이 따라온 황후 부우가 듣지 않았다. 무신일에 마침내 군수품을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한 병사들로 고구려를 습격하였다. 후연의 군주 모용이가 거란을 정벌하기 위하여 본거지인 형북에 갔다가 거란의 전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고 거란 대신 고구려를 침략했다는 것이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은 거란의 본거지가 형북이었다는 사실이다. 형북을 찾으면 거란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란이 있던 형북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안문으로부터 남쪽을 형남이라고 하고 이북을 형북이라고 부른다. 형북은 안문의 북쪽을 지칭한다. 형은 형령, 즉 구주산을 일컫는 말이다. 구주산은 현재 산서성 대현의 서북쪽에 있는데 서형산, 형령, 안문산이라고도 불린다. 역대로 북방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안문은 봄에 기러기가 북쪽으로 돌아갈 때 이곳을 넘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안문관 혹은 서영관이라고도 한다.
안문을 기준으로 그 남쪽을 형남, 안문의 북쪽을 형북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거란은 선비의 일족으로 조조의 위나라 시기까지는 선비로 불렸다가 북위 시기부터 거란으로 기록된다. 조조의 위나라에게 토벌된 거란은 북쪽으로 옮겨서 살게 되는데 그곳은 황수의 남쪽이고 황룡의 북쪽이다. 거란은 황수의 남쪽, 황룡의 북쪽에 살았는데 이곳은 선비의 옛 땅으로 당나라 경성에서 동북으로 5,300리 떨어져 있다. 동으로는 고구려와 이웃하였고 서로는 해국과 접했고 남으로는 당나라 영주에 이르고 북으로는 시류에 도달했다. 냉영사는 그 나라의 남쪽에 있었는데 해의 서산과 서로 이어져 있어 험준하고 지방은 이천리이다. 황수는 현재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산서성 삭주를 흐르는 황수하를 말한다. 즉, 산서성의 북쪽이자 하북성의 서북쪽에 거란이 있었다. 황룡은 오호 16국 시대에 연나라 수도였던 용성이 있던 지역으로 화룡성 혹은 황룡성 등으로 불린 곳이다. 이곳은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을 용성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용등원이라는 지명이 정정현에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용등원은 후연왕 모용이가 자신의 황후인 부씨를 위해 수도인 용성 밖에 대규모로 조성한 정원이다. 용등원은 정정현에 있다. 16국 춘추에는 모용이 8년에 용등원을 크게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진화 당국에 의해 접속이 차단된 중국어 위키백과도 이 용흥사가 모용이가 세운 용등원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용흥사가 있는 곳은 후연의 소문제 모용이가 지은 용등원이 있던 곳이다. 수문제 개왕 6년에 처음으로 용등원 안에 사찰을 건축했고 용장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당나라 시기에 이름을 융흥사로 바꿨다. 청나라 강희 49년에 융흥사라고 이름을 사익하였다. 용등원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용흥사가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남아있다는 것은 연나라의 용성이 정정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 당국은 이 용등원이 요녕성 조양시 쌍탑구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양을 연나라의 수도였던 용성이라고 주장해야 고구려를 요하동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용등원이 하북성 정정현과 요녕성 조양시 두 곳에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구당서와 신당서는 산서성 삭주를 근거지로 했던 거란의 동쪽에 고구려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즉 고구려가 최소한 하북성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거란은 요녕성 북쪽 일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산서성 산으면에 있는 황수하 인근에 살던 종족이었다. 명청시기 진화의 사가들은 이러한 거란을 조양의 북쪽인 적봉시 일대를 흐르는 시라무랭강 유역으로 비정하여 동쪽으로 옮겨버렸다. 조양을 연나라의 수도였던 용성이라고 주장해야 고구려를 요하 동쪽으로 구겨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